만약에 지금 주변 상황이 안전하다 그리고 119 신고까지 했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뉴스나 기사에 보면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주위에 지나가던 분이 도와주셔서 화제가 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기사를 보면 의료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대처 상황도 있죠. 맞아요. 네.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 이게 그래도 심정지 상황에 대해서는 CPR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경련하는 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경련이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경련을 하는 모습이 보통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흔히 하시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련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특히 아이들 열성 경련 많이 하는데 이걸 집에서 아이가 경련하는 걸 처음 보면 무섭지. 진짜 무서워요. 네. 저도 저희 슈니가 아직 경련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집에서 한다고 하면 무서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예시 장면을 좀 준비를 했어요. 경련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가정을 해가지고 제가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과연 어떤 영상이 더 올바르게 대처를 한 것인가 이 점을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경련한다. 119에 신고하고 여기 어딘데 아기가 경련을 해요. 빨리 와주세요. 어떡해. 어떡해 경련한다. 119죠. 여기 아기가 경련을 해요. 빨리 와주세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이 있었는데 어떤 게 더 잘한 대처일까요? 보시기에는 1번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막 주무르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잘했으니까. 네, 그리고 2번은 뭐 이렇게 핸드폰 들고 뭘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더 잘 대처한 거는 사실 2번입니다. 이게 왜 더 잘 대처한 것인지는 경련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하셔야 저희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일단 우리 몸이 막 부르르 떨리는 경련 이 원인부터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몸이 막 떨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가 얘기하는 경련은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뇌는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일종의 컴퓨터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오작동이 생기면 발생하는 게 경련이에요. 네.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제 뇌에서 갑자기 전기 신호가 엄청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뇌의 각 부위들은 전기 막 신호가 막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어서 팔을 움직이는 데는 막 이상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생기는 것이 바로 경련입니다. 경련의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렇게 막 몸이 힘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자는 것처럼 이렇게 멍하게 맞아요. 그런 종류의 경련도 있죠. 결국은 우리 뇌에서 잘못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상 행동이나 이상 감각을 느끼는 것을 저희가 경련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뇌라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련에 대처해야 되냐면요. 뇌가 막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련을 지금 멈출 수 있는 방법은 경련약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정지가 났을 때는 심폐소생술을 한다거나 인공호흡을 하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고 네. 돌아오기도 하는데 네. 경련은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 애초에 경련을 많이 하고 있었던 뇌전증 환자여서 집에 투여할 수 있는 약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뇌의 작용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만히 둬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경련을 대처할 때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는 빨리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경련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2차 사고, 부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목적에 맞게 어떻게 경련에 대처하는 게 맞는지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일단 경련하는 사람을 딱 봤을 때 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경련하는 상황을 딱 목격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119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심정지 환자가 발견됐을 때도 우리 CPR 교육 가면은 일단 신고부터 해달라고 그쵸. 부탁을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혼자 대처를 하다 보면 구조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2차 사고를 막아야 돼요. 네. 멍 때리는 경련이라면 크게 2차 사고 안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경련을 하다 넘어지면서 부딪힐 수는 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몸을 부르부르 떠는 경련이란 말이죠.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제일 위험한 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경련을 막 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서 경련을 하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옆에 가구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렇죠. 화장실 같은 데서 가닥 그렇죠. 딱딱한 데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밖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하면은 떨어질 만한 위험이 있으면 거기서 좀 환자를 옮기고요. 바닥은 웬만하면 조금 평평하고 푹신한 곳이 낫고 주변에 부딪힐 만한 물건이 없어야 돼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9 신고 빨리 하고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음. 옮긴다.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거고 네. 이제 이 다음에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더 위험해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몸을 떨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꽉 잡는 거예요. 이게 꽉 잡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몸을 꽉 누르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를 잡는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경련은 뇌에서 계속 신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셉니다. 아이들의 경련도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멈추겠다고 꽉 잡으면 이것 때문에 팔이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에 손상이 가는 그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무르는 것도 마찬가지네. 주무르는 거는 경련을 멈추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주무르는 걸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기들 중에 갑자기 경련을 시작한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주무르는 걸 보면 흥분을 해서 엄청 세게 주무르요. 그러니까 왜 경련을 하면 계속 팔다리를 주무르실까 생각을 해보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 잘 모르시고 팔다리 근육의 문제다라고 해서 좀 풀어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련을 하다 보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안 돼서 청색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약간 경련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주려고 주물러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물러 주시는 게 살살 부드럽게 주물러 주시는 거라면 뭐 도움은 안 되지만 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말리진 않지만 보통 경련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조금 더 다른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주무르면서 도와줄 손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경련을 일으켰을 때 혀를 씹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혀가 뒤로 말려서 넘어가니까 양말을 벗어서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게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예전에 저희가 숨 쉬는 원리를 영상에서 설명드렸잖아요. 횡격막이라는 근육이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 건데 여기에 내려가는 전기 신호도 오류가 생기니까 횡격막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자체를 아예 못 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혀가 말려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경련을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혀를 씹어서 부상이 생기는 거를 방지는 하긴 하는 건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양말을 넣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아무것도 넣을 게 없다고 손을 넣어서 잡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 경련 때문에 입을 꽉 다무는 힘도 되게 셉니다. 입안에 넣은 손이 부상을 되게 세게 입어요. 대신 입안에 뭘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입안에 뭔가 있는 걸 꺼집어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침 때문에 입이 막 가래가 차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흡인이 일어나서 폐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다면 좀 돌려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열성 경련 하는 경우에 빨리 열을 낮춰야 돼서 해열제를 경련하고 있는 애기한테 맞아요. 먹이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해열제를 먹이는 경우도 있고 경련을 멈춘다고 알려진 약들을 먹이는 게 있어요. 제가 경련을 할 때 경련약 말고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경련하면 입에다가 경련약을 막 넣어주면 되냐? 절대 아닙니다. 그치. 결국 입에 뭐가 들어있으면 이게 제대로 삼켜지지도 않아요. 그치. 이게 오히려 폐로 넘어가서 흐미성 폐렴. 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도가 막혀서 경련이 끝나도 숨을 더 못 쉴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다가 뭘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련약을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하냐면요, 주사약으로 줘요. 그렇지. 아니면은 마약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두 번째 대처법에서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네. 뭐 한 거죠? 이거는 동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동영상을 찍는다 그러면은 뭐 안 좋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거니까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팔다리 막 주무르시는 보호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팔다리를 주무를 손으로 동영상을 찍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경련을 하는 양상이 저희가 진단을 내는 게 중요해요. 뇌파 검사가 100% 정확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뇌전증이 있는 아이인데 경련을 일으키는 뇌파가 안 나오면 뇌파 검사에서도 진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경련하는 모습을 보고 진단을 하기도 해요. 경련을 어떻게 했는지를 의료진들이 소통하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몇 분 동안 했냐, 뭐 하면서 뭐 팔다리는 어떻게 움직였냐, 눈은 어떻게 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복잡한 거를 당황하는 보호자분이 다 기억하기는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형이 얘기했지만 경련을 몇 분 했는지도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하죠. 근데 당황을 하면 그 시간이 진짜 영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져요. 맞아요. 실제로는 한 1분 정도 경련을 한 건데 5, 6분으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경련을 했는지 그 시간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저희가 경련을 진단할 때 중요한 양상과 경련 시간, 이거를 파악할 때 찍어주신 동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주변 상황이 안전하다, 그리고 119 신고까지 했다라고 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핸드폰 동영상 찍을 때 어디를 찍어야 돼요? 온몸이 다 나오게 찍어요. 전신이 다 나오게. 네. 근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동영상만 찍고 있으면은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경련의 진단이 제대로 돼야 치료가 잘 되잖아요. 이렇게 기록을 잘 남겨주시는 게 환자분의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마트에 가서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경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이 엄마랑 둘이서 같이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나 봐요. 어머니가 되게 당황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이 머리 다치지 않게 옷을 일단 받쳐주고 저는 신고를 하면서 주무르시려고 하길래 주무르는 건 하지 말고 동영상 찍어라 이렇게 해서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옆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왜냐면 저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동영상 찍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죠. 근데 저는 병원에서 경련 환자도 많이 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으니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상황을 처음 맞닥뜨리면 너무 당황할 것 같아요. 되게 공포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옛날 사람들이 악마가 들인 거다 뭐 이런 귀신씨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잖아요. 의료진들 중에서도 경련을 직접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게 맞아요. 대처 방법을 의사처럼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이 얘기보다는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떻게 빨리 어떻게 안전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까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동영상을 찍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었고 오늘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열성경련 얘기를 한번 하기는 해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열성경련 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열성경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